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시를 자연에 대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자연을 극복해서 인간이 세운 문명의 공간이라면 자연은 인간과 도시의 손이 닿지 않는 비문명의 공간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의외로 현대의 자연은 인간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가득 채운 산과 나무들조차도 인간이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꾸는 것이기도 하죠. 인간 역시 바로 그 자연의 한 요소고 또 매우 중요한 요소여서 인간이 자연을 극복한다라고 볼 게 아니라 자연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철학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쩌면 바로 그런 철학의 관점에서도 보면 도시 역시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자연적인 진화를 거듭합니다. 도시라는 게 마치 인위적인 계획과 개발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는 것 같지만 애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조차도 자연의 틀 위에서 인간적으로 적응한 결과가 도시였고요. 그것이 거대해지고 또 복잡해지면 질수록 도시는 인간의 인위적인 계획만으로는 매끈히 통제되지 않으며 도리어 예상치 못한 파국이나 거대한 문제를 빚어내게 마련이죠. 그래서 다분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도시의 자연적 진화를 품어야 도시는 생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청사진 위에 그저 줄 몇 개 그으면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 안에서 실제로 살고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시민의 뜻과 융화하지 않은 채 자신이 마치 게임 심시티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 구는 인간들이 있죠. 실상은 게임 심시티조차도 플레이어의 뜻대로 굴러가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정준이의 논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어리석은 자들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53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논에서도 요즘 부쩍 오세훈 서울시장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오 시장 아주 언론의 단골 손님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언론 보도의 양상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쪽 편 대 저쪽 편이라는 보도야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데요. 겉보기에는 1대1 보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제목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민주당 TF의 김민석 총리까지 오세훈 향해 총공세에 나선 여권 왜? 여야 서울시정 두고 격돌 김민석까지 오세훈 때리기. 한강 버스 사고 종묘 앞 고층 빌딩 정부 여당 오세훈 때리기. 한강버스, 종묘, 광화문, 연일 오세훈 압박, 대항마 공백, 딜레마. 어딘지 이상하죠? 마치 정부 여당 대 오세훈의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은 총공세, 때리기 등의 표현을 써서 오세훈 시장이 당하는 느낌을 만들죠. 게다가 그 이유가 오세훈에 대한 대항마를 내세울 수 없는 딜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제가 한 그 표현은 무려 일반 신민도 아니고요. 민영 뉴스통신사의 보도 제목입니다. 뉴스통신사라는 건요. 의견이 아닌 사실만을 수집해서 건조하게 보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걸 취재력이 약한 일반 언론사가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이렇게 정치질을 해대는 게 뉴스통신사인데 하물며 일반 언론사는 어떻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오세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죠.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죠? 기껏해야 어디 생계형 평론가들의 의견이나 실명도 걸지 못하고 익명으로 말하는 소위 관계자의 의견을 갖다 쓰는 게 전부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공정보도입니까? 그들이 말하게 하면 분석이고 남들이 말하면 음모론인가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언론이라면 정치적 의견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안 가지는 게 이상할 정도죠. 또 당장은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해도 자기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의견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견이라는 점만 밝히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사실만을 말하고 공정하게 전달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편향이나 근거가 부족한 추론만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요. 자신의 편향성이나 근거가 부족한 추론을 의견이 아닌 사실인 양 포장하고 버젓이 내미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남들 편향적이라고 음모론적이라고 손가락질할 시간에 그 손가락을 자신에게 먼저 향하기 바랍니다. 언론은 결국 사실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의 토대를 둔 의견의 설득력을 두고 또 경쟁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자, 오세훈 시장을 두고 정부 여당이 선거 목적에 공세를 펼친다? 이건요,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자기 이름을 걸고 의견을 내는 칼럼이나 분석기사 정도에 해당하죠. 그런데 찾아보세요. 뻔하게 뉴스랍시고 보도되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오세훈의 무엇이 문제시되고 있고 누가 그걸 왜 문제 삼고 있는가를, 즉 사건에 관련된 사실 한편에 두고 그 사실들이 뭉쳐진 맥락을 제대로 보기보다 그냥 선거 앞두고 벌이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인상 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그건 수많은 사실을 검토한 결과로 얻어질 수 있을 개인의 주관일 뿐이지 사회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세훈을 잡기 위해 앞으로 계속 말꼬리 잡기로 전략을 세웠다고 정부 여당 핵심 관계자의 실명, 증언이라도 얻어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껏해야 그저 정치판에 기웃거린 지 좀 됐으니 나도 알 만큼 안다 라는 식으로 써대는 풋내기 기자들의 오만한 정치 평론에 불과합니다. 그걸 언론사 데스크에서는 떡하니 기사로 내주고 있는 거고요. 옛날 언론이 지금 언론보다 그다지 나올 것도 없지만 적어도 예전에는 현장 기자가 이런 기사 써오면 데스크에서 막히기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 저널리즘의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버린 지 오래면서도 이른바 그 레거시 미디어가 마치 대단히 고결한 작업이라도 꿋꿋이 수행하는 것처럼 포장이나 하고 있으니 언론이라는 게 나아지겠습니까? 이게 뉴스, 즉 사실 보도가 아니고 의견이라고 쳐줘도요. 그 분석의 수준조차 처참하고 다약성도 없습니다. 예컨대 여야 오세훈, 김민석의 집중포화, 서울시장 전초전, 고작해야 이런 정도의 틀로 쓰인 기사가 그나마 중립적 분석이랍시고 낸 건데요. 말하자면 여는 오세훈 시장을, 그리고 야는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것은 차기 유력한 여야 서울시장 후보군 사이의 대립이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 본인은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을 점친다고 옆에 썼겠죠. 근데 그렇게 점치는 정치권은 대체 누구랍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그냥 정치권이라고 통칭합니까? 차라리 그냥 기자 본인의 의견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러면 데스크에서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할 테니까요. 그냥 지나가다 들은 말 몇 개 있었다 정도로 쓰십시오. 근데 그것도 어렵죠. 막상 이름이라도 되려면 그 몇 명조차 꼽기도 어려울 테니까요. 만약에 당신들 말 맞다나 그렇게 존재감을 과시했던 김 총리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으면 어쩔 생각이죠? 그 생각으로 오세훈의 서울시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게 아니면 또 어쩔 겁니까?
자,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지만 사정이 안 돼서 나중에 포기한 거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걸 두고요. 바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모론의 본질은 입증이 안 되는 논리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건요, 정치권의 국민의힘입니다. 해당 기사에도 나오듯이 김 총리가 서울시장 되려고 정부 권한을 이용한다면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퍼뜨려주는 게 언론이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민주당의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 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치란 그런 겁니다.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이 또 여당을 비판하는 거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제멋대로 할 때 중앙정부나 기타의 견제 수단이 없다면 결국 시민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런데 본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정치를 그렇게 공방으로만 보도하는 건 논리학적으로 말하면요, 동어 반복에 불과합니다. 원래 공방을 벌이도록 만들어진 정치가 공방을 벌인다고 말할 뿐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허수아비 때리기인가 아닌가?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건 실제가 아닌 것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세워놓고 헛짓을 벌이는 걸 가리킵니다. 예컨대 정작 때려야 할 건 농장 주인인데 허수아비만 때려놓고 대단한 척을 하거나 애초에 때려야 할 대상 자체가 없는데 공연히 허수아비만 문제 삼는 식이죠. 자,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판단해 보죠. 종묘 경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도심 개발 계획이 없습니까? 대중교통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한강버스 운행 계획이 없습니까? 광화문 광장을 자기 멋대로 감사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모두 있는 일이죠.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만든 일입니다. 또 없는 논란이 억지로 불거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삼선 목적으로 벌인 무리수라든가 심지어 명태균 사건을 덮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언론 보도 나올 만한데 많던가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충분히 분석해낼 수 있는 사안 아니던가요? 더욱이 이 문제는 단지 있다. 그런데 그냥 정치적 공방을 벌인다. 이런 식으로 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각각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엄청난 사업이고요. 게다가 한 번 실행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평소에 언론이 검증해 왔습니까? 이건 원래 서울시 의회에서 견제했어야 할 일인데 완벽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진 서울시 의회에서 시장과 북치고 장구친 일이죠. 자, 그럴 때는 왜 협치라는 말 안 쓰나요? 서울 행정부의 수장인 오세훈 시장과 입법부의 압도적 다수파인 국민의힘이 결코 작지 않은 공화국이라고까지 할 만한 서울시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굴릴 때 왜 일방통행이니, 의회 독재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장의 독재니 그런 표현 같은 건 쓰지도 않았을까요? 중앙정부가 아니라서, 국회가 아니라서. 서울시 1년 예산은 50조에 달하고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5분의 1 정도 됩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그리도 아껴서 관습 헌법이라는 말까지 창안해서 보호해낸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이자 조선왕조 600년 도읍지 아닙니까? 그걸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주물러온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는 왜 그 잘나신 레거시 미디어의 견제는 도통 받지 않는 걸까요? 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적어도 허수아비 때리기가 아니라는 점만은 명확해졌으니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으로 부풀려졌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종묘에 대해서는요,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가 됐죠. 한강버스는요, 시작부터 온갖 논란과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멈춰선 게 벌써 여러 번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이 시민과 합의했던 점진적 계획을 대부분 뒤엎은 채 오세훈 시장이 여기저기 파고 저기 뒤집는 식으로 바꿔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하나하나가 단순히 정파적 공방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날카로운 검증과 토론을 거쳐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이슈입니다. 질문을 던져보죠. 종묘 앞 세운 구역은 정말 그런 식으로밖에 정비될 수 없는 건가? 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꺼낸 말처럼 그냥 종묘 재래약 콘텐츠에 불과한 건가? 오세훈 시장이 보여준 청사진대로 만약에 진행한다면 숨막힐 게 없는 경관이 만들어지나? 고층 빌딩과 녹지는 계획대로 애초에 들어설 수라도 있는 건가? 그냥 하다가 멈추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개발 방식에는 민간업자와의 결탁은 없었을까? 마찬가지로 한강버스 사업에는 그런 결탁 없었을까? 광화문 광장 정비사업 올바른 계획, 예산 집행이 있었나? 서울로 치자면 한 구청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의 성남시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둘러싸고 그렇게 온 나라가 홍역을 겪더니 그보다 예산 규모 면에서 15배는 큰 오세훈의 서울시는 왜 조용하죠? 이재명의 성남시는 부패의 온상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도 그때 있었습니까? 오세훈의 서울시는 그 반대로 청정구역이라는 확고한 확신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저 어느 것은 달라붙어서 들춰내는 게 신이 날 뿐이고 다른 거는 조용히 묻고 가는 게 좋아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취재로 파고들고 분석 기사로 연일 심층 보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저 단순 공방으로 그치면 만족하십니까? 자,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해서 편향적인 건가요? 그럼 왜 민주당과 이재명 시장일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 제가 앞서 이야기한 언론 보도 내용들은 사실 뉴스를 빙자한 음모론, 기껏해야 동호 반복에 불과하고요. 그건 맞아. 수준 낮은 분석에 치우쳐진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뼛속 깊이 편향적이까지 한 보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견 표출의 형식을 띠고 있는 칼럼 하나를 보죠. 광화문 뷰라는 좀 신기한 칼럼명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 제목이 잠옷 흥미롭습니다. 종묘, 이 정부 미감은 왜 이리 촌스러운가인데요. 친절하게도 이 미감에는 아름다운 미와 느낄 감이라는 한자로까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굳이 적어야 칼럼이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것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글자 수가 문제였다면 이 정부의 미적 감각은 참 촌스럽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이 칼럼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800년대 말에 파리에 에펠탑이 지어지려고 했을 때 파리의 식자층이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망치는 흉물이라고 반발했지만 봐라, 1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에펠탑은 파리의 명소가 되지 않았느냐. 종묘를 파괴한다고 난리치는 이 정부의 미적 감각은 그 19세기 때보다도 떨어지느냐. 문화부가 좋아서 조선일보에 들어와서 내내 그렇게 종사했다는 이 기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미적 감각은 확실히 이 정부보단 뛰어나다고 확신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문화의식의 허브를 할 수 있는 유네스코보다도 낫다고 보는 거겠죠? 뭐 그렇게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과잉 자의식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려고 남들 다 달려드는 정치기자 안 하고 문화부로 남았겠다 싶습니다.
종묘에 꼭 짓겠다는 그 고층 빌딩이 100년 뒤에는 이분의 말처럼 아름답게 보일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죠. 적어도 에펠탑이 지어질 시점의 에펠탑과 지금 그 서울의 아파트가 동일한 의미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이죠. 에펠탑이 논의되는 시점은요,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가 개최될 것으로 있었던 것이 계기로 작동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행사를 겸하기도 했죠. 당시 프랑스는 자기 공화국의 산업기술력을 널리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에밀 졸라나 모파상 같은 예술가, 지식인이 흉물이 될 거라며 반대했고요. 건축계의 주류였던 석조 건축자들이 이런 철골 구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은 박람회 개최 20년 후에 철거 예정이었고요. 그걸 고려해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무선 송시탑으로서도 기능한다라는 실용성이 입증됐고요. 성공적이었던 박람회 개최 이후 일종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면서 결국은 잔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철거 예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부실하게 지어진 면이 없지 않아서요. 이후로도요. 계속 보수를 거쳐야 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제 질문 던져볼까요?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 알고서 파리와 서울, 에펠탑과 종묘 앞 건물을 비교하신 겁니까? 그게 당신의 세련된 미감인가요? 당시의 파리는요, 몇백 년 되지도 않은 생생한 근대 도시공학의 산물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혁명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파리를 재건축한 상태였죠. 비교 대상인 서울의 종묘 몇 년 된 걸까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이런 비판을 존중해서 철거가 가능한 방식으로 아파트 지으려고 고민하고 있나요? 한낱 아파트와 오피스 건물 몇 동이 에펠탑과 비교라도 가능합니까? 게다가 이 칼럼 속에는 더 어이없는 언급이 등장하는데요. 김민석 총리 등 현재의 정부 여당이 종묘에 기를 누른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고 어디 무속에나 어울릴 법한 이야기를 하냐고 면박을 줍니다. 아마도 제목에 촌스럽다는 말을 과감하게 쓴 또 다른 이유겠죠. 그런데요, 문화를 전공하셨다는 분이 기라는 이 한자어, 이 말을 단순히 무속이나 풍수지리에서 쓰는 말쯤으로 여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적 대립이 이기이원론과 이기일원론이라는 것쯤을 알죠? 여기서 리 또는 이라고 말하는 건 성리학의 근본을 구성하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고요. 반대로 기라고 말하는 건 실물적인 것이거나 좀 더 에너지를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전근대 한국 철학의 이나 기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본질을 이루는 개념적 사유는 우리 문화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중 일부가 삐져나와서 무속이 되기도 하고 풍수지리가 되기도 한 거죠. 더욱이나요, 무속이나 풍수지리로 촌스러운 미감을 넘어서 이 나라를 망친 자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김, 건, 희. 저는 당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굳이 풍수지리를 써서 용산에 들어가고 김건희가 종묘를 헤집고 다닌 것을 짐짓 꾸짖은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당신이 쓴 수많은 글 중에 제가 놓친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속과 풍수지리의 촌스러운 미감을 맘 놓고 조롱하려면 너무나 당당해서 오히려 기가 막힐 정도의 이런 사례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종묘는 물론이고 광화문과 한강을 단순한 정파적 대립의 틀이나 지식인 인내, 문화인 인내하면서 거드름을 피워대는 아주 게을러 빠진 시선으로 보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정치적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 시선과 시민의 참여입니다. 종묘 일대를, 한강을, 광화문 광장을 서울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주도의 서울시 의회가 정말로 시민의 뜻을 묻고 참조했던 적이 있냐는 겁니다. 심지어 시민의 뜻이 이렇게 부정적일 때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였을 뿐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요, 광화문 광장은
오세훈의 서울시가 계획을 멋대로 뒤바꿨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위해서 광화문 시민위원회라는 거버넌스 조직, 즉 진정한 협치 조직을 통해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 당선 후 이 조직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다는 수많은 증언들과 비판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어버릴 수는 없고 알리바이라도 만들어둬야겠으니 거죽만 유지한 채 사실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시민 참여도 불가능하게 했다는 당시 참여단체 등의 비판 성명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 무려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하겠다면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아주 형식적이나마 거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면요, 그저 시민 제안을 받는 정도였고요. 거기서 나온 국가 상징 공간 찬성 의견이 많다라는 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통계 아닌 통계였습니다. 이걸 여론조사라고 말하면 안 되죠. 6.25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는 결정은요, 그리고 또 정작 그런 시민 제안이나 의견 수렴과는 거의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의 정원 이전에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게 바로 한때 문제됐던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세우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한참 윤석열 정부였고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아스팔트 우파가 세월호와 촛불의 공간이었던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던 때였죠. 그들에게 표나 좀 얻어보겠다고 태극기 개양대라는 참 어리석고 무리수에 가까운 수를 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아니할 말로 촌스러운 계획으로 비춰졌는지 반발이 거세했고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졸속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이 감사의 정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자님? 이런 미적 감각은 촌스럽지 않고 아주 세련된 미감에 해당하나요? 이와 매우 대조적이었던 게 박원순 시장 시절의 시민참여 조직이었고, 여기서의 논의를 존중해서 역사적 공간인 광화문 일대 그 인근은 차후의 결정으로 미뤄둔 채 시민공간인 세종문화회관 쪽에 대해서만 공사를 결정했던 차였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걸 또 뒤집고요, 광화문 월대 공사를 해버렸죠. 또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최근 세종시의 사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조성할 또 국가상징구역계획에서 도시설계 당선작을 실제로 선정하는 과정에 국민참여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22일에서 28일 사이에 진행된다고 하죠. 여기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그리고 시민공간이 들어서는 곳이기에 단순히 세종시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일이라고 본 것이고, 설계 자체는 국민이 직접 할 수 없으니 설계 안 될 가운데 결정은 국민이 직접 해보자고 열어준 거죠. 이런 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런데도 언론들 정파적 대립구도로 묘사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자, 이런데도 누군가의 미적 감각은 촌스럽고 무속적이라고 감히 말합니까?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1995년입니다.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죠. 이처럼 종묘는 이제 서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유산이고요, 세계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래 머무른다고 해도 10년 정도가 고작인 서울시장이 정치적 야심으로 어깃장 놓듯 감히 만들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꽃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종묘 앞 초고층 건물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한다고 답한 것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둘러 지어 넣겠다고 설레발치고 있는 감사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합니다. 언론이 만약 민주주의의 공기라면 이걸 보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이
더 정교해지도록 만들어줄 근거를 제공할 취재를 해줘야죠. 정치권 공방이라는 게으른 틀로 조회수나 올릴 생각 말고 또 자기가 무식한 줄도 모른 채 우리의 미적 감성을 함부로 얕잡을 생각 말고 말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모두의 문화자산으로 아끼고 가꾸기 위해 만든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문화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제멋대로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광장은 애초에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는 공간이다. 그렇게도 삼선 시장의 대권의 꿈까지 그에 꿔야겠다면 자기 마음을 사욕으로 채우지 말고 먼저 비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운 공간으로 시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차게 하기 바랍니다. 정준이의 논 5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